오늘 오전에 또 의미 있는 속보 하나가 나왔습니다. 127번째 해외 통화 대통령과 최순실의 작전 회의 얘기인데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되고 있다는 게 특정이 됐단 말씀이신 거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이익의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인 입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죠. 이것도 다뤄볼 문제가 참 많습니다. 예. 제 왼편과 오른편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금 주제로도 확인을 했는데 일단 121번이나 이 최순실 씨가 독일 도피 중임에도 박근혜 대통령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차명폰으로 상당한 통화 횟수가 지금 포착이 되기 때문에 127번. 그렇죠. 127번이고 또 그 전에 590회 정도가 지금 통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내용은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만큼 많이 통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연관성이 많은 게 아닌가. 또 이 전화가 차명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영장을 낸 그런 상황입니다. 예, 민 원장님, 예. 한 평균 6개월 동안 590차례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3번 이상 통화를 한 거예요. 아,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두 분이 전화통 잡고 사신 거예요. 아주 너무 쉽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왜냐면 이게 7월 15일 날 그 영상에 CCTV가 촬영이 됐잖아요. 2014년. 네. 아니요. 2016년 7월 15일 날. 의상실 영상. 의상실 영상이 7월 16일, 그건 촬영이 된 건 그거고, 그게 공개가 마지막으로 됐죠. 예. 지하 주차장에 가서 예, 예. 한 게 7월 16일쯤이거든요. 그리고 최초로 보도된 게 7월 26일이고. 네. 7월 16일 때 이제 최순실 씨는 이제 안 거죠. 아, 언론사에서 나를 쫓고 있구나. 라고 알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대통령하고 직접 상의한 거죠. 제 영상 나오고 이후에는 그렇죠. 계속 저 전화를- 영상이 7월 15일, 16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저 때부터 대통령과 상의해가지고 9월 3일 날 독일로 출국을 하는 거죠. 예, 기자가 찾아왔다.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기자가 찾아와서 많이 알려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 상의해서 아마 그 사정당국과 많이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가지 않았나. 그리고 그래서 9월 3일 날 독일로 피신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3일로 갔다가 10월 29일 날, 30일 날 귀국을 하게 된 거죠. 예. 저것도 이제 대포포이잖아요. 이제 같은 날 네. 동시에 개통했던 그런 고박사님 도대체 저 도피 중에도 127번이나 통화했으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도피 기간이 한 57일 됩니다. 9월 3일부터 10월 30일에 들어왔으니까 한 57일에 127차례 했다면 매일 한 2차례 이상을 통화를 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도 독일에서 그 세계일보고 인터뷰를 하고 그 상황을 A 주시를 하고 있었다 했고, 또 고영태 씨 그 녹취록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 녹취록에 나온 거 보면은 들어와도 어떻게 괜찮겠다. 그러니까 JTBC에서 태블릿 PC 그 사건이 나고 대통령이 바로 또 사과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걸로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최순실 씨한테 들어오라는 사인을 보냈고, 그 무렵에서 태국에 있던 고영태도 들어오고 조인군 연설비서관까지도 전 연설비서관 나서서 뭐 그 당시 연설문 조금 수정한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뭐 거의 원문이 그대로 늘 연설을 자기가 쓴 대로 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서 어느 정도 정지 작업을 벌이고, 또 최순실 씨도 뭐 관련
그런 증거들, 뭐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증거들도 다 인멸을 했기 때문에 들어와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10월 30일 날 들어오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우병우라이라든가 김기춘 이런 분들이 멀쩡히 힘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와서 또 31시간 혼자 다 돌아다니면서 일 보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 있으면서도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수시로 매일 2차례 이상 통화를 하면서 작전 회의를 했다고 봐야죠. 예, 지금 옥중 저격수로 장시호 씨가 그쵸. 거론되고 있는데 특검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배경도 장시호 씨의 어떤 의미 있는 진술 덕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장시호 씨가 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을 때 태블릿 PC가 보도가 되니까 장시호를 통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라. 최순득한테 예. 얘기를 해라. 그래서 윤 전 주행장한테 전화하라는 이 진술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안에서도 계속 독일에서도 아내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최순실의 어떤 통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시호 씨를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뭐 장시호 씨, 최순실 씨 다 제거하고 중간 단계 제거하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도피 중인 최순실 씨. 네. 좀 이제 정도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싶은 거를 직접 얘기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차명폰으로 통화를 100m 했다 그러면 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때 가지고 도로라 하면 필요하면 도로면 어느 정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 게 아닌가가 특검에도 추측이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핸드폰이나 휴대폰을 압수를 한다 그러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화 횟수가 작년 4월 18일부터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한 10월 30일, 10월 29일까지 6개월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때 3월, 4월 달에요. 그 언론사에서 다 취재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 씨 측에서는 굉장히 낌새를 눈치를 챈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래 가지고 하니까는 이 작전회의, 말하는 작전회의, 대책회의를 하루에 두세 차례씩 계속 해왔다가 결국에는 7월 15일 날 이거 지하 주차장까지 오니까는 이제 그때 확실히 알고 아예 9월 3일 날 독일로 피하려고 또 대출 다 받고 가서 독일에 가서 집 사고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특검이 아주 구체적인 횟수까지 제시를 하는 네. 거 보면 어떤 유의미한 물증을 확보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계좌 통화 내역을 추적하다 보니까 차명폰 2개고 그 차명폰이 대통령 거랑 최순실 거가 동시에 개통이 됐고 500몇 회, 100몇 회 이렇게 통화가 왔다라는 건 있는 건데 통화 내역만 추적이 가능하지 그거를 압수해가지 않는 이상은 기계가 없는 이상은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부분은 장시호 씨가 얘기했던 이런 진술 부분은 확인이 된 건데 나머지를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와대 내에 있을 만한 이 휴대폰을 가지고 싶다는 게 특검에서 그래서 압수수색을 그렇죠. 하겠다. 그 요청이 이제 법원에 가는 거고 압수수색이 안 된다 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중요한 증거를 쓰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오전에 이 특검 측 대리인이 이 차명폰에 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먼저 들어보실까요? 차명폰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대변인께 여쭤보시는 게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오늘 법정에서 말씀드리는 게 전부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내용은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도피 중 말고 그 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통화를 했다면 이게 진짜 국정농단, 그거는 도피는 말고 그 전에 국정농단의 본질이 그 통화에서 다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통화에서 그러니까 휴대폰을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차명폰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차명폰을 뭐 증거 인멸 차원에서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과연 대통령이 사용한 그 차명폰이 완전히 없어졌을까? 어딘가에 보관하였으라고 이 특검팀은 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건 말고라도 차명폰 말고라도 뭐 고영태 그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것의 내용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간에 그동안 여러 차례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면은 물론 증거를 인멸할 내용도 있었지만 청와대가 반드시 보관해야 할 내용들도 있고 또 증거를 인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잘 짜 맞춰 보면은 왜 증거가 인멸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반드시 압수수색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127번의 해외 통화 세 분과 함께 핵심만 짚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